최근 며칠간의 시장 흐름을 보면 진격의 코스닥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합니다. 2년 3개월 만에 730선을 넘어서 어제는 740선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하루 만에 750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연고점을 새롭게 쓰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강세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상승 국면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이경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닥 지수 750선을 오늘 넘어서면서 연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이 상대적인 강세 어디에서 유찰해 볼 수 있을까요, 팀장님? 1차적으로 본다면은 그동안 억눌려 왔던 변수들이 좀 완화되면서 높은 가격 메리트가 재평가받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상대적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월 중순, 올해 10월 중순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가격 갭이 20%포인트까지 벌어져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에서 4, 4분기부터 들어선 것은 그동안 시장을 억눌러 왔던 내수 부진,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 그리고 사드 불확실성, 그리고 투자 자금이 패시브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로 몰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완화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국내 정책 기대감들이 유입되면서 그 탄력을 더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흐름들은 아마도 2018년까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이라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익 모멘텀을 보면은 코스닥의 이익 모멘텀은 2018년에 3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13%대와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인데요. 이런 흐름들은 그동안 저 그림을 보시면은 2015년 이후 16년, 17년을 보면은 코스피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코스피보다 이익 모멘텀이 약했는데 네. 이런 상황이 역전된다라는 거죠. 특히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IT, 제약바이오, 중국 소비주들이 2018년 실적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서 네. 아마 코스닥 상승 추세에 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내수 활성화, 혁신 성장이라는 데 포커스가 맞춰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코스닥의 실적 개선 가능성 그리고 향후 이익 전망치가 좀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신성장 육성 정책들이 아마도 뭐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족을 하고 그리고 네. 수장이 결정이 되면서 좀 더 정책에 구체화되고 가속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코스피의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연기금이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는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에 연기금의 투자 활성화, 그러니까 코스닥 투자 활성화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하겠다, 네. 발표하겠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인데요.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까지도 시장에 좀 플러스 요인이다. 여기에 중국 사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네. 그동안 굉장히 억눌려왔던 부분들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기저효과에 의해서 턴어라운드하는 앞서 보셨듯이 이익 모멘텀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의 플러스 알파 효과를 보여주면서 시장은 조금 뭐 연말에는 항상 좀 부진했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런 흐름들은 단기에 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2018년의 상승 추세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중국 소비 확대 가능성이 2018년에 코스닥 시장을 좀 더 밝게 보는 이유다 하나로 짚어주셨는데 네. 알리바바 매출 네. 그 성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매출을 보면은 뭐 매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건 뭐 당연한 흐름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가율이 작년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 매출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 증가율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례적으로 작년에는 한 32% 증가율을 전년 대비 32% 증가율을 보였는데 올해는 39.4%까지 늘어나면서 네. 소비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쇼핑 그리고 모바일 쇼핑이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T 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
그리고 소비 확대 이런 이슈들이 좀 가세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기존의 그냥 유통업체들을 보다는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그리고 이와 연계된 소프트 소비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이런 코스닥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2년 동안 억눌려 왔던 데 따른 급반등이다 보니까 조금 네. 과열 양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 1차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가격 메리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는 펀더멘탈,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중장기 유동성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들이 가세해주면서 추세는 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워낙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부담은 불가피하고 언제든 뭐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점차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아마도 이런 과열에 대한 부담보다는 언제 매수할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비중을 늘린다면은 향후 6개월 내에는 충분히 플러스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커스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팀장님께서는 2018년이 더 밝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거든요. 코스닥 1차 목표 지수를 그러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850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800포인트, 850포인트나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몇 포인트까지 간다라고 딱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아마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800 이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권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코스닥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코스피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이 담보가 된다면 오히려 지수는 상승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이 탄탄하게 뒷받침만 된다면은 지금 뭐 12개월 포워드 그러니까 12개월 선행 PER이 16배를 넘어서고 17배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턴어라운드하고 이익 가시성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덜어낼 수 있고 이익 증가율이 30% 이상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만큼의 주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워낙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싼 구간이긴 하지만 뭐 업종 그리고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뭐 지수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져갈지를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성장하는 데는 시장의 지수가 올라가는 데는 주도주라는 게 있게 마련이죠. 네. 최근 코스닥 랠리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어떤 편중이 지나치게 좀 심하다라는 네. 시각도 있습니다. 고평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부 바이오 주식들에 대해서는 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중소형주 특성상 뭐 성장성 그리고 미래 기대감들을 뭐 반영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겪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바이오주 편중 현상 그리고 이들 업종에 의해서만 시장이 오른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018년 코스닥 이익 개선 주도 업종을 보면 IT, 제약 바이오 그리고 중국 소비주입니다. 대장주가 강하다라는 부분들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시장의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IT가 시장을 이끌어왔던 코스피 시장에서 IT가 코스피 시장을 이끌어왔던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IT는 저평가 상태고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는 좀 고평가 상태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 또한 대형주와 그리고 중소형주의 특성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오히려 덜어내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바이오주의 고평가 논란은 이익 흐름을 좀 더 확인하시고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대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전체로 보면 아직 변동성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좀 지속적이다랄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코스피 내에서도 대형주 그리고 코스닥 내에서도 좀 대형주를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익
전망치를 보여드렸는데 그 전망치가 있는 종목들은 단 93개에 불과합니다. 증권사 3개 이상의 추정치가 있는 종목들만 본다면 코스닥 전체 종목 중에 93개만이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기금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보다는 실적 가시성이 있고 어느 정도 성장성이 겸비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고, 그리고 정책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형주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반영해가고 가시성이 높아지고 이익에 대한 레벨업이 나타나면서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만 올라가던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까지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되었지. 코스피가 올라가던 시장에서 이제 중소형주 전반적으로 매기가 확산되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코스닥 시장 대응에 있어서도 코스닥 100 또는 코스닥 150 종목 내에서의 옥석 가리기,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어느 정도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섹터 단으로 네.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유망한 업종으로는 IT, 제약바이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중국 소비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IT 부품 같은 경우는 IT 섹터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가동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IT 대기업들이 이제는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이제 가동률을 본격적으로 올리면서 낙수 효과를 중소형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라서 부품주의 상승세가 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는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책 수혜주 그리고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대표적인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좀 더 구체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신성장 육성 정책입니다. 그리고 최근 헬스케어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의 정책들이 빨리 구체화되겠다라는 기대감들도 아마 바이오주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정책들이 구체화될 때마다 제약바이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들의 강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헬스케어에 이어서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소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내에서 구성이 될 경우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는 광군제에서 보여줬던 중국 소비, 이런 흐름들은 향후 중국의 소비 모멘텀을 좀 더 레벨업시키고 기대감을 더 높일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사드 피해다, 수혜다, 아니면은 사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 심화되었다라는 이슈로 등락을 보였다면, 그렇죠. 이제는 사드라는 먹구름이 좀 거치는 상황에서 중국 소비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기대했던 턴어라운드보다는 좀 더 강한 이익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키 이슈로 놓고 종목별 옥석가리,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아마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T 부품과 제약, 바이오,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중국 소비주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을 전망을 해주셨고요. 거침없는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